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분짜의 모습입니다. 맛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분짜의 본고장 하노이에서 팔고 있는 분짜의 모습입니다. 뭔가 다르죠? 진짜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뜨는 공대생입니다. 여러분께 진짜 분짜의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영상을 올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성이 안 차는 부분이 있어 영상을 내리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일종의 A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짜 하면 역시 그 소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하노이 현지 레시피를 보여드리면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여러 대체할 수 있는 재료나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만큼은 그대로 지켜주세요. 이것만 지키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분짜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재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사람이 하는 레시피를 보고 분짜를 해도 하노이에서 먹은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선 이 피시소스입니다. 베트남에선 느억맘이라 하죠. 이제 국내에도 태국, 베트남, 홍콩 등 여러 나라의 피시소스가 수입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삼계표 피시소스가 맛이 좋은 피시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짜만큼은 베트남의 국민기업 친수에서 나온 이 피시소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피시소스에 비해 짠맛이 덜하고 향과 맛이 좀 더 달큰하면서 부드러워서 분짜에 쓰기 딱 알맞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도 분짜 만들 때 가장 자주 쓰는 피시소스 중 하나고, 또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맛있는 분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짜에는 이 흰색의 투명한 쌀식초를 쓰는데요. 누런 현미식초와 달리 물처럼 투명하고 특유의 찝찝한 향이 없어 깔끔하며 청량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선 이런 형태의 쌀식초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짜 만들어 먹으려고 직구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중국에서 같은 형태의 쌀식초를 만들어 팔고 있으므로 이걸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해천 금표 쌀식초. 산도도 5도로 적당하게 나오고 맛과 향도 쌀식초답게 깔끔해서 분짜에 쓰기에 딱 알맞습니다. 다른 쌀식초들을 쓰셔도 되는데요. 오늘 레시피는 이 5도짜리 쌀식초에 맞춰서 구성이 되니까 다른 산도의 쌀식초를 쓰실 때는 기호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둘만 있으면 일단 존맛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채소입니다. 현지의 분짜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향채와 채소들이 사용되는데요. 일표의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녀석들은 빼고 좀 낯선 녀석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킨저입니다. 우리말로는 향유라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짜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채소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선 근현종이 자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따로 재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일단 이건 패스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띠아떠 차조기입니다. 흔히 일색에서 시소, 오바라고 쓰는 거 있죠. 그게 이 차조기 중 초록색을 갖는 품종인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분짜에도 항상 쓰이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잎의 위는 초록색, 아래는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향은 깻잎과 비슷하면서도 좀 색다른 독특한 향이 나는데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팔고 있는 곳이 있긴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보시고, 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시소라고 검색해서 이 초록색의 차조기를 구입을 하시거나 깻잎으로 대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트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에 넣는 민트로 치약맛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트남에선 이 민트를 생으로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분짜에 항상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민트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에서 쓰는 그 민트를 재배해서 파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주문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애플민트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피아민트나 페퍼민트는 향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다음으로 바나나꽃인데요. 베트남에선 이 바나나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먹습니다. 바나나꽃이라 그러면 되게 달달한 향이 나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 사실 별 맛은 없고 식감은 바나나 껍질 씹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비싸고 특별히 맛이 있는 건 아니라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소 절임인데요. 이건 뒤에 레시피 얘기할 때 다시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린 파파야나 콜라비 쓴다고 얘기를 할 건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무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쓴 것들의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겠네요. 자,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당히 복잡해도 하나씩 따라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고기 양념입니다. 마늘 3쪽과 샬롯 3개, 그리고 레몬그라스 1개를 준비했는데요. 샬롯은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3개를 준비한다기보다 마늘 3쪽에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샬롯이 없다, 맛은 약간 달라지겠지만 동량의 양파를 쓰셔도 충분히 맛있을 겁니다. 샬롯은 줄기 쪽의 윗부분과 뿌리 쪽의 아랫부분을 잘라주고 반으로 갈라준 뒤 보이는 것처럼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다음으로 마늘의 꼬다리 부분이 있죠. 좀 딱딱한 그 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으로 레몬그라스를 까줍니다. 이건 양파처럼 까도 계속 안쪽에 다른 껍질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속에 말랑말랑한 힘이 나올 때까지 까줍니다. 조금 아깝지만 겉껍질을 쓰면 고기 양념을 만들 때 이물감이 들어서 반드시 안쪽에 말랑말랑한 부분만을 쓰셔야 합니다. 딱 느낌이 다른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까낸 껍질로는 차를 끓여 드시거나 똠양꿍 같은 다른 음식을 해 드시면 좋아요. 안쪽에 말랑한 부분이 나왔어도 윗부분은 조금 딱딱하니 잘라주고 부드러운 부분만을 칼로 대충 썰어주세요. 마늘도 대충, 샬롯도 대충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썬 향채들에 황설탕, 피시소스, 굴소스, 그리고 누억마오라고 불리는 코코넛 당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맛보다는 색을 위해 넣는 재료니까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간단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칼로 다져도 되는데 이렇게 갈아서 양념을 만드는 게 조리를 했을 때 훨씬 덜 타서 좋아요. 다음으로는 삼겹살인데요. 통으로 준비를 했고 껍질은 안 쓰기 때문에 떼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삼겹살의 반 정도의 양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미리 얇게 잘려있는 삼겹살을 한입 크기로 써셔도 괜찮습니다. 훨씬 간단하겠죠? 저는 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직접 썰어봤어요. 삼겹살의 나머지 반쪽은 썰기 쉽도록 저 결합된 조직대로 분리를 해주고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칼로 두드려서 다져줍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다진 돼지고기를 사서 하셔도 무관한데요. 삼겹살을 직접 굵게 다져서 만든 게 훨씬 맛있긴 합니다. 저는 5분 정도 다져준 것 같네요. 손목에 힘을 쓰기보다 칼을 살짝 들었다가 칼의 무게만을 써서 내려치는 느낌으로 하면 더 쉽습니다. 칼 2개로 하면 더 빠르겠죠. 다음으로 아까 만든 양념을 반씩 나눠서 썰어놓은 삼겹살과 다진 삼겹살을 양념해줍니다. 코코넛 당미 덕분에 색깔이 진하고 예쁘게 나왔죠. 이건 제 팁인데요. 아무래도 칼로 다지다 보니 고기의 조직들이 끊어지지 않고 조금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위를 써서 몇 번 잘라주면 나중에 다루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대로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재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짜에 들어가는 채소 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건 맛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하노이 정통 분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냉면에 올라가는 무 있죠?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린 파파야인데요. 이건 4분의 1로 잘라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린 파파야의 경우 수분만 잘 잡아놓으면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분짜도 해먹고 썸땀도 해먹고 하면 좋아요. 참고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 그린 파파야 말고 콜라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둘을 구하기 싫으시면 그냥 동량의 무로 하셔도 됩니다. 이 그린 파파야 자체가 별 맛이 없고 무처럼 식감을 주는 용도거든요. 그린 파파야는 껍질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두께는 2mm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당근인데요. 마찬가지로 껍질을 제거하고 4등분해서 은행잎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서 조금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다시 안쪽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 모양을 잡고 같은 두께로 썰어줍니다. 그린 파파야나 콜라비는 현지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인데 이 당근의 경우는 현지에서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특별히 맛을 내는 요소라기보다 그냥 주황색의 색과 아삭한 식감을 더해서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금 1티스푼을 여기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두세요. 소금에 절여서 수분을 빼는 작업입니다. 20분에서 30분이 지났으면 이걸 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체에 받쳐서 잘 씻어주고 볼에 담은 다음에 백설당 1.5 테이블스푼, 쌀식초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밀폐 용기에 담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지난 뒤부터 드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서 섞어주시면 좋고 전날 만들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다 아는 맛. 다음으로 분짜의 핵심이죠. 정말 쉽고 정말 맛있는 분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딱 3개입니다. 쌀식초, 남응우, 넉맘, 그리고 백설탕입니다. 물 600ml에 백설탕 110ml, 피시소스 100ml, 투명한 쌀식초 90ml를 넣고 중약불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가열해 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팔팔 끓이면 향이 좀 날아갈 수 있으니 설탕만 녹았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이걸 먹기 직전에 데워서 쓰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 그냥 미리 만들어 두어도 좋지만 먹기 직전에 바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준비 과정에선 2인분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조리는 1인분 양으로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면, 분을 가장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따라 만드실 때도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우선 분을 익혀주는데요. 분은 100g이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00g짜리 한 봉지는 3인분 정도가 되는데 잘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큰 냄비에 물을 담고 물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분을 넣고 물이 다시 끓기를 기다립니다. 분을 넣은 뒤에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2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10분쯤 지났을 때 뚜껑을 열고 한번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10분 더 두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찬물로 잘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체에 올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분짜는 원래 면이 조금 불어야 그 하노이의 느낌이 나서 이 작업은 가장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선 보통 숯불화로나 큰 가마 같은 곳에서 분짜 고기를 구워냈는데 역시 숯불에 굽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집에서 하긴 힘들잖아요.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무방하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좋아요. 이 다짐육의 경우는 엄지랑 검지를 만나게 했을 때 생기는 원의 크기 있죠. 그 정도 크기로 떼어서 둥글게 빚어준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동그랑땡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숯불을 피우실 수 있으면 이대로 숯불에서 구워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석쇠를 통으로 오븐에 넣어 굽습니다. 시간은 230도에서 20분입니다. 에어프라이로 하면 200도 25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숯불에서 구운 것 같이 불맛을 입히려고 익힌 뒤에 이렇게 토치로 한번 전체적으로 그을려 주었어요.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에서 하신 뒤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채소를 준비해 줄게요.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고, 그 뒤에는 고수, 차조기, 타이바질, 민트, 오이, 숙주 등 다양한 채소를 원하는 대로 예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선 각종 향채들을 줄기채로 올려놓고 분짜를 먹을 때 잎을 알아서 떼어 넣는 식으로 먹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툭툭 올려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소스에 넣어 먹을 마늘과 고추를 준비해 줄게요. 베트남 고추는 어슷 썰고 마늘은 1인분당 2-3개 정도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만들어둔 소스를 불에 올려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분짜는 원래 따뜻하게 더 자주 먹습니다. 따뜻한 분짜가 어색하다? 한번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습니다. 괜히 더운 베트남에서 분짜를 또 뜨겁게 데워 먹는 게 아니에요. 분이 젓가락으로 쉽게 들리도록 가위를 이용해서 5번에서 6번 정도 잘라줍니다. 베트남의 분짜 가게에 가면 현란한 가위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크기의 그릇에 만들어둔 채소 절임, 파파야 절임을 깔고 그 뒤에 구운 고기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따뜻하게 데운 소스를 고기 양념을 씻어내지 않도록 가장자리로 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노이에서 만드는 정통 방식 그대로의 분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소스에 마늘과 고추를 넣는데, 고추의 경우는 계속 두면 너무 매워지기 때문에 몇 번 헹구고 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각종 향채들을 툭툭 뜯어서 넣고 면을 조금 넣은 뒤에 고기와 같이 먹으면 됩니다. 면이 불어서 붙어 있어도 소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풀어집니다. 제가 베트남 쌀국수, 뻐도 안 사 먹는데 이 분짜는 특히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먹은 분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을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 어떤 분짜보다 더 맛있는 분짜를 집에서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획뜨는 공대생이었습니다.